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은 현실성 없다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같이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의미 뭔지 아세요? 공공주도 공급입니다. 3기 신도시나 정비사업장이나 유유부지 활용한 것 공공이 앞장서서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게 97 부동산 대책이었죠. 저희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멤버십 가족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다? 야, 지금 상승 조짐이 있는 지역은 서둘러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9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람들이 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 있죠. 왜 그러냐? 맹탕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비사업이나 유유부지는 먼 미래 이야기고요. 3기 신도시 공급 방향마저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분양가나 분양 형태, 분양 시기 다 몰라요. 자, 내년 공공분양 계획을 봤더니 어이구야, 2029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이 확인이 된 거죠. 사면 초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정부 믿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기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97 공급 대책에서 서울시는 불참을 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실패할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것보다 상대방이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표를 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한 팀처럼 움직이던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제 따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어요.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은 느리고 물량은 줄어든다. 최선의 정책은 민간이 활발히 뛰도록 만드는 것인데, 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그것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9월 29일 발표된 서울시 공급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3대 핵심 전략이라고 있어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검증 신속화, 그리고 이주 촉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이 속도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총만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과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간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무엇인가 딜레이 될 만한 것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협의 검증 신속화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검증기간 추가 투입, 부서 이견 발생 시 시에서 직접 조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 촉진 관련입니다. 보상 사각지대의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더라. 그래서 법적 손실 보상 제외 세입자도 이주비를 보상한다. 원래 정비사업이 지정될 건 모르고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주 단계에서 한 몇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와요. 근데 뭐 중간에 잠깐 이사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 계속 살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주 과정에서 막 끝까지 반발하면서 이주가 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나서냐면은 이 사람들 보상해줘라. 자, 보상을 해주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환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은 완화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1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1.0 버전에서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이제 정비구역 지정 관련된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서 한 5년 정도 시간을 번 거고요. 신속통합기획 이번에 발표된 2.0 버전에서는 13년에서 12년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시간 딜레이할 만한 걸 최대한 단계별로 줄여서 그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서울의 정비 사업으로 얼마나 공급됐나?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되고 2035년까지 37만 7천 호가 준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과열의 중심지 한강벨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6년간 총 19만 8천 호 착공을 집중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31년부터 9만 2천 호로 크게 늘어나더라. 그래서 현재 신속통합기획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2031년 정도 되면은 착공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과열 중인 한강벨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봤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주고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것 효과 있을까요?
자, 재개발 사업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포함되는 것, 공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과정입니다. 이건 요즘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에서는.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건 이제 각 단계, 인허가 단계를 좀 단축시키면서 1년을 추가로 벌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이고 공급 대책으로 보기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단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1,000명이 하는 조별과제라고 가구의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하고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 때문에 20년, 25년 동안 끌고 가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요, 초장기 대응책이에요. 그냥 장기적으로 집이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당장의 과열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2029년까지 공급 부족 부분이 확실시 되고요.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나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나선 사람한테 야, 2031년에 착공을 많이 하니까 기다려라, 절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요 억제책에서 오히려 서울시는 빠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 억제책인 게 솔직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린 비난을 안 하고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자주 강조드렸는데 한번 공급 부족이 이제 인식을 자리 잡으면요, 그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최대한 수요 억제책을 꺼내면서 그저 과도하게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컨트롤을 한 다음에 공급이 늘어난 시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런 소식이 나왔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